14, 내 시청자 여러분 14입니다. 이거 득점수가 아닙니다. 승리 횟수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2년 동안 단 한 번의 월드컵 본선 무대도 밟지 못한 중국 축구 대표팀을 거쳐간 감독의 숫자입니다. 무려 14명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긴 시간 동안 한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이 평균 1년 반마다 교체되었다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중국 축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남김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풋볼파이어에 다시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나 한 감독의 경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그 처참한 현실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14라는 숫자는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더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지,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깊은 수렁에 빠뜨렸는지 오늘 풋볼파이어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끝없는 불안의 소용돌이, 그 14명이라는 회전문이 가장 새로운 희생양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입니다. 중국 축구협회 CFA는 얼마 전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02년 이후 14번째 감독 경질이라는 잔혹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바로 눈앞에 다가온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선 진출국이 무려 48개국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중국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실로 오랜만에 전례 없는 희망과 기대로 들끓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월드컵에 다시 갈 수 있다. 24년 만에 본선 진출이라는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라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던 겁니다.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기대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차 예선에서 기록한 성적은 3승 7패, C조 5위. 48개국으로 가는 문이 그토록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조차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채 월드컵의 꿈은 또다시 산산조각 나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대가 무너진 폐허 위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냉혹한 책임 추궁의 칼날이었습니다. 결국 마치 누군가 미리 써놓은 각본처럼 이반코비치 감독은 그 칼날을 피하지 못했고 중국 축구의 감독 교체 잔혹사는 이렇게 또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질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결과 이면에 숨어있는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의 층들을 하나씩 벗겨봐야 합니다. 증상부터 시작해서 그 병의 뿌리,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거부하는 황당한 현실까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층, 바로 경기장 위에서 드러난 명백한 증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바로 작년에 열렸던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시아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2무 1패 조별리그 탈락. 중국 축구 역사상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짐을 싼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처참한 전술적 굴욕이자 기술적 파산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월드컵은 고사하고 아시아 무대에서조차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중국의 공격력은 이토록 무기력했고 팀은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것일까요? 왜 그들의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보였을까요? 그 해답은 제가 프로그램 시작부터 외쳤던 바로 그 끔찍한 숫자 84에 있습니다. 22년 동안 탈사명의 감독,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3년 이상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살얼음판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팀의 색깔을 만들고,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고, 어떻게 선수들에게 감독의 철학을 깊숙이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축구가 아닙니다.
그저 돌려막기식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 대표팀 감독직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그대로 그것은 다음 희생양을 기다리는 독이 든 성배일 뿐입니다. 마시는 순간 실패가 예정된 그 저주받은 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원인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질병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시스템이 왜 14번이나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돌아보고 내부를 수술하는 대신 그들은 가장 쉽고 가장 비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축구 전문 기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한국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집단 이기주의가 강하고 사적인 욕심도 많다. 결정적으로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다.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너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이 한국인 감독이냐 유럽인 감독이냐 있는 것입니까? 14명의 실패자 명단에는 자국인 감독도 유럽과 남미의 유수한 감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한국인 감독 선임설을 먼저 끌어와 방어벽을 치는 이 모습. 이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내부에 있다고 소리치는 수많은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자 가장 답답한 지점입니다. 그 기자는 한국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실력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감독이 유능한가 아닌가, 유럽 감독이 과연 중국에 맞는가 아닌가? 지금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들 자신의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왜 자꾸만 창밖을 보며 남의 탓을 할 사람을 찾고 있냐는 겁니다. 아직 접촉조차 하지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인 감독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들의 비겁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축구 발전을 원한다면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왜 지난 22년간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똑똑하고 유능했던 14명의 감독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실패했는가? 둘째, 우리 중국 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시스템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가? 셋째, 우리는 과연 축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2년간 무엇을 제대로 해왔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명장을 데려와도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15번째, 16번째 실패자로 이름을 올리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현실을 회피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 파국적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신태용 감독이나 중국 슈퍼리그에서 이미 그 지도력을 확실히 입증한 서정원 감독 같은 유능한 지도자들은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년 반마다 감독의 목이 날아가는 이런 불안한 환경, 동료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미리부터 깎아내리는 이런 배타적인 분위기 속으로 과연 어떤 정상급 지도자가 기꺼이 뛰어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독이 든 성배를 굳이 마시려 하겠냐는 말입니다. 결국 제 발로 인재를 걷어차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이것은 실패의 악순환을 영원히 반복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결코 올바른 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계속 외부에서 명의만 찾아다니는 꼴입니다. 그들이 책정한 새 감독일 예산이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150만 달러가 아니라 1,500만 달러, 아니 1억 5천만 달러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반이 썩어버린 모래밭 위에 아무리 화려한 빌딩을 지으려 한들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중국 축구의 가장 큰 실수는 그라운드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선수의 어이없는 슈팅 실수도, 한 선수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도, 혹은 어느 한 감독의 잘못된 전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그들 자신의 나약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거울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묻는 용기 대신 실패할 때마다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는 그 비겁한 습관입니다. 지난 22년간 스쳐 지나간 14명의 감독들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중국 축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썩어 빠진 환부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신들의 맨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한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실패의 악순환, 그 깊은 늪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축구는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인내심과 긴 호흡의 전략,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뼈아픈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용기 위에서 비로소 단단하게 지어지는 하나의 위대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경질하는 분노의 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과 포기를 모르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진의 전문적인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심정으로 사랑하는 축구라는 스포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자 견치 않는 자부심일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문제는 과연 이 시스템 자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뜨거웠다면 저희 풋볼파이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저희의 가장 뜨거운 분석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파이어의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